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 소식이 잦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스모그, 그리고 그 안에 섞인 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또 스모그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황사보다 더 독한 곳이 최근 우리나라에 몰려오고 있는 중국발 스모그라고 하는데요. 스모그와 황사의 차이점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황사하고 스모그는 이제 그 발생 원인부터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네. 황사는 주로 이제 토양에서 기인이 되는 자연 발생원에 의한 것들이고요. 스모그는 이제 인위적으로 우리가 화석연료라는 것을 많이 썼을 때, 그럴 때 공기 중으로 이동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최근 이 세계보건기구가 대기오염물질을 발암물질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통상 이 대기오염물질 하면 대기 중 미세먼지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 우리 신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건강의 영향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호흡기 증상들이 이제 가장 첫 번째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호흡기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두 번째가 가장 요사에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이제 순환기 계통, 그러니까 혈액순환에 관계된 부분의 질병들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노출이 될 때는 이제 폐암이나 여러 가지 만성적인 노출에 대한 질병들도 증명이 되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제일 많이 연구되는 분야들이 이제 만성 질환들, 즉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것들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도 역시 이제 먼지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호흡기부터 혈액순환, 만성질환까지 정말 그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큰데요. 작은 크기의 먼지가 정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발 스모그 안에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중금속도 상당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스모그 속 중금속 농도가 높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이미 석탄계 연료들의 사용은 굉장히 줄어 있는 상태고요. 중국은 아직도 이제 석탄 계열의 연료들을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석탄계에서 많이 기인되어질 수 있는 중금속, 특히 이제 납이나 카드뮴이나 수은과 같은 것들이 이제 꽤 높게 이번에 나타났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석탄계 연료를 쓰는 중국의 어떤 기상적인 특성에 대한 게 우리나라 기상 방향하고 맞았을 때 넘어오는 그런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러한 중금속 종류들이 굉장히 지금 몸에 해로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내분비계 교란 작용,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환경 호르몬 작용을 많이 하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관리에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대표적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 중국에서는 스모그와의 전면전에 돌입했다고 하던데요. 이 매년 겨울철만 되면 극심해지는 스모그,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효과적일까요? 글쎄요, 굉장히 좀 막연합니다. 스모그를 없앤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일단은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좀 관리가 되어주는 것이 첫 번째 문제겠고요. 네. 국제적인 문제로는 올 초에도 이제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논의가 있었다고 환경부 관계자들한테 저희가 들었고요. 따라서 이제 국제적으로 좀 이런 그 편서풍이나 중국과의 어떤 오염물질이 교류될 수 있는 시기에는 좀 더 이제 대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의 정책들이 좀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러나 이걸 국제 분규로 간다 그러면 중국과의 무역 문제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조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마 현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좀 조심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예보가 있으면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외출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반 마스크보다는 황사 마스크가 효과적이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스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그 일반 마스크도 먼지를 제거시켜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큰 먼지를 걸러주는 효과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만 아주 작은 크기의 먼지들을 제거시키는 데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약국에서 파는 황사 마스크라고 그러는 것들은 보통 2중이나 3중으로 좀 조밀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조밀한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쓰되 그러니까 차콜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이제 활성탄들이 좀 첨가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 활성탄 종류가 다공성의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온 성분과 같은 것들을 결합시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제품들을 쓰게 되면 좀 더 작은 크기의 먼지를 제거시키는 데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경우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정도의 기상 상태라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분 안에 중금속과 같은 것들이 다소 높아질 때는 환경부에서도 현재 측정을 해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상 예보에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편서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이동될 수 있는 기상 상태가 되면 그때는 일반인들 역시도 조금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과 같은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 그 호흡량이 수십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먼지가 수십 배 이상 우리 몸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유의할 때의 운동 행위와 같은 것들은 좀 가능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그 민감군이라고 보통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만 어린이나 노약자나 임산부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호흡기나 순환기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먼지 농도가 높을 때 외출을 해서 오염물질로부터 노출되는 거는 건강에 갑작스러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배제하거나 회피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무엇보다 항상 좀 미세먼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호흡기가 약하거나 또 노약자분들은 각별히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군요.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 중 떠다니는 미세먼지는 호흡을 하는 모든 생물이라면 다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유일한 생물이 바로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실험을 한 결과 미세먼지가 있는 곳에 식물을 놓아두었더니 5시간 만에 50% 이상의 미세먼지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식물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긴데요. 건조한 공기 또 거기에 미세먼지까지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사무실 책상이나 방 안에 작은 식물 하나 놓고 지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